감독과 번역가가 함께하는 토크쇼 오버 더 트랜스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. 안녕하세요.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윤입니다. 오버 더 트랜스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번역가와 또 창작자가 함께하는 자리인데요. 여기서 번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인지,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요새 얼마나 핫한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. 그리고 번역된 언어는 프랑스어인데요. 지금 오버 더 트랜스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된 역사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무려 6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. 이 다큐멘터리 영화 파밍 보이스를 연출을 하신 3분의 감독님들, 그리고 2분의 심사위원, 그리고 대상을 타신 번역가와 함께 합니다. 네, 먼저 감독님들께 인사를 좀 드릴게요. 강호준 감독님, 변시연 감독님, 그리고 장세정 감독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 영화가 지금 프랑스어 번역 부분에 이제 작품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. 일단 느낌이 어떠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역시 명작은 오래간다. 농담이고요.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네, 이게 이제 좀 시간도 됐고, 그리고 이 새 청년이 정말 구수한 사투리 플러스 그때 그 느낌들을 갖다 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타국의 그 관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. 선정 이유 명작이어서 선정을 하셨는지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2분의 심사위원 저희가 모셨는데요. 디 파스칼 부노아 선생님, 그리고 정민영 선생님. 네, 명작이라서 선정을 하신 거 맞나요? 물론이죠. 명작이라서. 네, 역시. 저희가 이 테스트 영화를 선정을 할 때 3개의 작품 중에 무조건 하나는 다큐멘터리로 선정을 해요. 왜냐하면 다큐멘터리가 일단 번역하기 되게 까다로운 것도 있고,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영화 자체가 다 구어체예요.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모르면 되게 까다로운 영화여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제 2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프랑스어로 지금 영화를 파밍 보이스를 번역을 하셔서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알리아 크타리 씨가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수상 소감 한마디 하셔야죠. 제가 일단 심사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번역가가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우리 알리아 씨의 번역에 상을 주게 된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자막을 하나하나를 장기적으로 번역했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정말 잘했던 번역이었습니다. 알리아 씨가 지금 대상을 타셨는데 이제 심사위원이셨으니까 이 부분이 진짜 내 마음을 끌었어.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대사 중에 왜 우리 농장으로 보냈어? 뭐 이런 거 있는데 처음에 제가 북한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. 약간 어머, 자세히 보면 그 억양이나 뭐 그런 거 약간 북한 사투리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알리아 씨는 약간 랩처럼 번역한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랩처럼 하는 건지. 알고서 하신 거예요? 랩인 줄? 네, 저 랩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. 그럼 랩이 맞았네요. 네. 감독님 맞는 거죠, 랩이?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 당시에 친구들이 뭐만 하면 다 랩으로 변형을 시키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영화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영화는 이제 스크립트가 나오잖아요. 근데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중에 스크립트를 따겠지만 이게 뭐 정해놓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갑자기 뚱딴지가 탁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이었어요? 사와슬기인데 사와슬기인데. 사와슬기인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네. 등장을 해요. 컷셋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얘기를 모르겠고.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? 말이 나오니까 그래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.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번역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더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고. 그 영화가 아니라서 대사가 직접적이고 추상적인 대사가 없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이 사투리를 번역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. 프랑스어는 주로 어휘나 발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어 사투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때
뭐 그냥 번역 안 하는 부분, 안 하는 걸로 거의 룰이 되어 있어요. 그럼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제 세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뭐 농사의 꿈을 꾸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이제 막연하면서도 좀 두려움을 안고 이제 호주도 가고 뭐 이태리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런 이제 약간 이제 로드무비 같은 느낌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찍게 됐는지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긍정적인 것들로 청년 문제를 얘기하는 걸 찾아보자. 그래서 장세정 감독이 저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저 친구들을 찾아낸 거죠. 자, 그럼 그 이 주인공 세 청년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? 그 세 명이 또 이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농업과 관련한 꿈을 이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밍 보이즈를 통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. 여기 장세정 감독님이랑 네. 아, 나 산후연애 정말 싫어해요. 제가 큰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하석 씨를 좀 모셔볼게요. 네, 일단 두 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 결혼하셨어요? 올해 6월 19일에 진짜 신혼부부신데 누가 먼저 고백을 하셨어요? 고백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. 약간 좀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. 오,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를 했고 다행히 받아줘가지고 지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두 분이 커플이시고 우리 문화 선생님 그리고 정민영 선생님도 커플이시죠. 훈훈한 장소입니다. 어쨌을까나.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. 우리 정민영 선생님하고 문화 선생님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또 의지도 되지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함께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? 저희는 일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일이 많고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는 분화가 조금 더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일할 때는 싸움이 없는데 이제 그 외에는 싸움이 일 말고 싸울 기회가 많은데 일까지 싸우면은 뭐 끝이 없죠. 농담입니다. 보시니까 어때요, 알리아 씨? 부럽습니다. 우리 장세종 감독님은 이 파밍 보이스가 일도 했고 그래도 사랑도 성취를 했고 일타상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. 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, 내 인생에? 일단 일적으로는 제가 정말 처음으로 다큐를 시작하면서 기획에서부터 뭐 제작해서 정말 개봉까지 했던 첫 번째 영화였기 때문에 다큐였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고요. 그리고 만들면서도 계속 이제 제가 또래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해서 이제 이들이 고민하는 것들, 생각하는 것들, 감정들 이런 거 되게 그런 것들에 많이 이입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자막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 자막은 보통 대충 그래도 있는데 프랑스어 자막은 읽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감독님들은 저 자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하십니까? 뭐 알파벳으로 쓰여 있으니까 가독성이 몇 자 정도에서 이렇게 탁탁 넘어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하다못해 영어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대충 말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 있는지 뭐 그 정도는 보고. 네, 이렇게 번역가와 창작자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.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좀 맞춰야 되는데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먼저 우리 정민영 선생님 그리고 분원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. 정민영 선생님. 저는 일단 제 주 전공이 다큐멘터리 전공이에요. 그래가지고 파밍 보이즈 원래 알고 있던 영화고 이렇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이렇게 불어를 하게 된 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독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또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분원 선생님도 한 말씀. 저는 사실은 16년 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자막통에서였어요. 그때
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영화를 그 영어 자막을 가지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었는데요. 지금 심사위원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알리아 씨 이렇게 뽑는 그 계기가 돼서 너무 재밌고 너무 네,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. 자, 그럼 감독님들 중에서 저희가 변시영 감독님께 한번 소감을 여쭤볼게요.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용도로서 우리 영화가 쓰여진다는 거가 굉장히 큰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. 사실 관객 수가 많지 않았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설들 중에서도 엄마를 부탁해나 뭐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번역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큰 상들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꽁꽁 숨겨져 있지만 조금 글로벌하게 나가서 드러날 수 있는 영화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수상자 알리아 씨 한 말씀 해주시죠. 저는 아직 학생인데 미래에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인턴십을 여러 분야에서 해보면서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우리가 뭐 AI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직업도 없어지고 거의 모든 직업을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언어권과 문화권을 이어주는 일을 AI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. 또 그런 역할은 우리 알리아 씨 같은 번역가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많은 번역가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